예,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AI 열풍, 엔비디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들이 강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하지만 또 소부장단에서 가장 강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권 대리께서 이 반도체 AI 관련주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런지 전망해 주세요. 네, 일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마벨 테크놀로지스 그룹 주가가 장중에 30% 이상 폭등하면서 마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시장에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CEO는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AI 부문에서의 성장세를 크게 좀 점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AI를 통해서 발생되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역시 이런 AI주들의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직접된 관련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반도체 쪽이 있을 텐데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 회로기판 PCB라고 하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본사는 3개의 공장 그리고 이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972년도에 설립되어서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용으로 사용되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MLB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버형 수주가 늘어나서 매출 저하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커패시터나 이제 레지스터 같은 수동 소자를 내장해서 고다층의 MLB에 적용할 수 있는 인베디드 PCB 환경을 고려한 그린 PCB 등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PCB 업체들이 많이 있죠. 심팩도 있고 대덕그룹도 있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이쪽에서의 기술력이나 강점은 어떤 겁니까? 네, PCB는 이제 경성, 연성 제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경성 PCB는 이제 메인보드 기판, 패키지 기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기판도 이제 HDI랑 MLB로 구분이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이 중에서 특별하게 MLB를 지금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MLB는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배선을 배치하기 위해서 층수를 증가시킨 다층 PCB인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제조 공정이 길어지고 또 이제 회로 설계 이후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스위치나 이제 라우터 등 통신 장비용 기판으로 사용되고 차량용, 전장용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필수 요소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고사양 스위치 라우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MLB 매출 성장과 상당히 깊게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탑티어 통신 장비 업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코는 이제 글로벌 이전의 라우터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스코에 납품하고 있는 MLB가 현재 20% 정도 수준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MLB는 현재 신뢰성, 성능, 집적화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구글 쪽으로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수페타시스의 효과인지 보니까 기판 업체들이 최근에 다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수페타시스를 주목하는 거는 AI 칩이나 엔비디아하고의 연관성을 높게 보는 것 같은데요. 권 대리님,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였던 챗GPT 이후로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 관련 서버 증설을 또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도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또 두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실적 견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이러한 챗GPT의 활용을 인한 서버 증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동사의 실적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즉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다층 MLB 기판 시장에서 독보적인 좀 기술력과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엔비디아의 그 PCB를 공급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쪽도 공급할 가능성이 꽤 높다.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다른 고객사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뭐 노키아라든가 시스코 이러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납품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대상으로도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회사들 위주로 구성되었던 매출 구성이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좀 확보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고객사로 확보된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동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기대감만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적 추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 1분기 실적 영업이익 먼저 보시면요. 네. 약 201억 원 정도 시현을 하였는데요. YOY 기준으로 6.89%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매출액도 좀 증가를 하였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42% 증가한 1,719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IT가 꽤나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1분기부터 좋은 실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꽤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3년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6,757억 원 정도 YOY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꽤나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현재 2천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실적만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전년비 그렇게 막 쭉쭉 성장하는 흐름은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스페타시스 보고 있고요. 변리사님 특허 체크해 주세요. 네, 이스페타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등록된 건 1건밖에 없었고요. 네. 혹시나 해서 이제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이수까지 찾아봤는데 뭐 검색된 건은 총 3건이었고 PCB 관련된 건은 없었습니다. 예, 등록된 건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2009년에 출원되어 2011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요. 소자 내장형 인쇄 회로 기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로 형성한 후에 소자를 부족해서 전밀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미세 회로를 이제 구현하기 쉽고 다양한 크기의 부품을 삽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한 특허고 좀 과거의 것이고 현재는 이제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 관련해서 MLB 관련 이제 특허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한 2000년도 중반까지는 좀 특허 현황이 특허 출원이 많이 돼 있었는데 점점 이제 대세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기술 성장 흐름이 약간 이제 노쇠화에 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현재 그 한국이 1657건, 미국이 1344건으로 한국이 제일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수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출원인은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 IBM, 히타치, LG이노텍 등이 있었습니다. 네, 특허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하고 주가 전망하겠습니다. 실적이나 뭐 기대감이 높은 거는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또 다루는 것들이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가 돼야 이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관심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올라와 있다는 게 걱정이죠. 한 10,000원에서 지금 14,500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꽤 올랐어요. 예, 수급과 주가 전망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먼저 수급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동향을 봤을 때는 약 8거래일, 오늘까지 만약 순매수로 마감을 한다, 그럼 9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되겠습니다.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보유율 현황을 좀 봤을 때 기존에 약 5% 정도대에 머물렀었는데 최근 기준으로 12%대까지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외국인 매수가 강한 종목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관 순매수 동향을 좀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금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 양 수급 주체가 만들어낸 주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대가 그럼 과연 적정한가 또 볼 수 있겠는데 현 주가 기준으로 대략 시총이 한 8,6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증권가에서 제시했었던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중 하나가 14,000원대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목표를 좀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I로 인한 촉발되는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좀 눈에 띄게 좀 잡히고 있는지 또는 수주로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퍼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뭐 포워드를 좀 당겨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좀 네. 차오른 상태라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내용이야 좋죠. 산업도 좋죠.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상승 부담도 무신할 수 없다. 이런 걸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십시오. 예, 오늘 마켓 주미는 이수 페타시스 분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